예, 안녕하세요. 이변은 이따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예, 오늘은 음주운전 처벌 수위 낮추는 7가지 핵심 포인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대한변협에 형사 전문 변호사로 등록되어 있고 형사사건 중에서 교통사건, 성범죄사건, 마약사건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교통 관련해가지고는 여러 기관이나 기구의 자문이나 고문 역할을 하고 있고 위원회, 각종 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현재 굉장히 많은 사건 진행하고 있고 과거에도 굉장히 많은 사건 진행해서 여러 사안에서 제가 뭐 기소유예나 무혐의, 무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통 관련해가지고는 전문적인 변호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들어가기 앞서 음주운전,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처벌 수위가 좀 달라진다는 거, 그거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에 대해서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처벌 수위를 다르게 정하고 있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인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억해야 할 점은 0.03%는 소주 한두 샷만 마셔도 나올 수 있는 수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술을 입에 댔으면 절대 운전하시면 안 됩니다. 음주운전 처벌 수위를 낮추는 7가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초범인지 여부입니다. 초범인 경우에는 선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최근에는 분위기가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초범인 경우에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거고, 재범인 경우에는 정말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서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범뿐만 아니라 3회, 4회 이런 경우도 저한테 클라이언트분들이 많으시는데 그것도 좋은 결과를 많이 도출하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정말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초범인지가 중요하고 초범이면 선처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재범인 경우에는 이진아웃 규정 적용돼서 처벌수가 좀 더 높아집니다. 그건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10년 내 음주운전 2번 적발되면 처벌수가 높아진다는 거 보시면 되고,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에 따라서 처벌수가 다르기 때문에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 안에서 잘 대응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반성의 태도, 당연히 반성의 태도 잘 보여주겠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이런 거 보여줘야 되고, 그걸 입증할 수 있는 게 반성문입니다. 그래서 반성문 보통 한두 번 작성하고 제출하는 경우가 뭐 끝인데 주기적으로 여러 번 작성해서 제출해 주셔야 되고, 저 같은 경우도 사건 진행할 때 여러 번 작성해서 보내달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제출합니다. 그리고 저한테 안 보내주시면 제가 요청드려서 계속해서 보내달라고 말씀드립니다. 사고 유무입니다. 단순 음주운전이랑 음주운전 중 사고가 난 경우는 차원이 다릅니다. 단순 음주운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로교통법에 따라서 처벌이 되는데, 처벌 수위에 따라서 음주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는 사안에 따라서는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아니면 또 사고가 나서 또 도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고 위조치, 도주치상 이런 것까지 해서 혐의가 뭐 굉장히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잘 대응해야 된다는 거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가정 및 사회적 상황, 가정이 어려운 거, 그 다음에 뭐 사회적 상황 뭐 어떻다 그런 거를 좀 어필을 해야 됩니다. 특히나 이제 생계형 운전자일 경우에는 선처를 구해달라는 내용으로 좀 어필을 해야 됩니다. 반성의 태도는 당연히 이제 수사기관 가서 혐의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재판에서도 그런 모습 보여야 되고요. 그 다음에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마지막입니다.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안을 부인하거나 뭐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뭐 음주운전 사건 같은 경우 거의 명백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섣불리 부인하는 것보다 혐의 인정하고 선처 구하는 게 맞고, 수사에 필요한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건 뭐 간략하게만 정리해 놓았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양형 자료를 또 준비해가지고 의견서도 좀 제출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양형 자료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성문도 있고 탄원서도 있고 심리상담, 정신과 진료 내역서, 클라이언트 분들이 당연히 이제 뭐 알코올 중독자들은 아니겠지만 시나 구에서 진행이 되는 알코올 중독 치료센터가 있습니다. 거기 방문해서 좀 주기적으로 상담이나 이런 걸 받는 게, 모임이나 이런 걸 참석하는 것도 양형 자료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면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걸 입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뭐 차량 매도 계약서, 차량 매도를 한 거 그런 것도 제출하면 좋고, 그 외에도 뭐 음주운전 관련 교육, 이수증 이런 것들 제출하면 좋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주제를 정리하면 음주운전 최근에 굉장히 엄중한 처벌하고 있고, 특히나 음주교통사고가 난 경우에는 정말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주운전 재범 이상인 경우에는, 재범인 경우에는 구속하거나 징역형 선고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과거처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과거 같은 경우는 선처해줬습니다. 2번, 3번 선처해줬습니다. 근데 요즘 그런 분위기 아닙니다. 재범인 경우에도 구속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잘 대응하셔야 됩니다. 징역형 선고돼서 구속되는 경우 많습니다. 그래서 당부드리지만 음주운전 혐의가 문제가 된 경우, 특히나 재범 이상인 경우에는 변호사님 도움 받아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고, 초범인 경우에도 최대한 경하게 받는 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변호사님 도움을 받아서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오늘의 주제는 여기까지 마치겠고, 저는 이변은 이따의 이동현 변호사였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해가지고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고민하다가 뭐 인터넷
보통 이제 많이 검색하시죠. 인터넷 검색하시다가 이제 광고가 굉장히 많이 올라온 법무법인이나 뭐 아니면 법률사무소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런 경우 이제 뭐 제가 보면은 뭐 클릭해서 정보를 확인하거나 변호사님 상담 받아도 상관없는데 그거는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상담하시는 변호사님이랑 사건 진행하시는 변호사님이랑 동일한 변호사님이신지 꼭 확인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일부 로펌이나 법률사무소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뭐 정관이 있다, 뭐 무슨 이제 판사 출신이 있다, 뭐 검사 출신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비합리적인 선임료를 요구하며 이제 뭐 확답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 집행유예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거 기소유예 받아들이겠습니다. 무죄를 받아들이겠습니다.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 로펌은 선임하시면 안 됩니다. 결과를 확답하는 것 자체가 저는 뭐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저도 이제 변호사 경력이 꽤 많이 되고, 저는 뭐 나중에 이제 검색해서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로스쿨 학생들을 대상으로 형사소송법과 해법을 가르치는, 그 정도로 이제 형사소송법과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해박한 지식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기엔 좀 그렇지만, 하지만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는 저도 클라이언트 분들한테 이렇게 방향으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다만 확답은 못 드린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맞습니다. 결과를 확답하는 거는, 왜냐면 판사님마다 이게 뭐 AI가 판단하는 게 아니고 뭐 컴퓨터가 판단하는 거가 아니기 때문에 판사님마다 관점에 따라서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 결과를 확답하면서 굉장히 비싼 수임료를 받는 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뭐 사기꾼이라고 봅니다. 예. 그리고 정관이나 뭐 이런 거를 내세워 가지고 뭘 하는데, 뭐 여러분 요즘 세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투명합니다. 뭐 정관을 내세워서 뭐 검사랑 미팅을 하면서 해서 뭐 기소유예를 해주겠다, 그런 일 없습니다. 그리고 판사가 뭐 동기다, 네, 그 판사님 잘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믿지 마시고, 여러분들 그냥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여러분 사건을 최선을 다해서 해주실 변호사님 찾는 게 맞습니다. 그런 거에 현혹돼 가지고 돈은 돈대로 쓰고 사건은 사건대로 진행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사무실을 이제 수임을 하셨다가 사임을 하는 경우에도 뭐 수임료도 못 들어받고 저한테 오시는 경우 되게 많습니다. 사건을 진행한 게 아무것도 없고 사건을 한 의견서나 이런 걸 보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퀄리티가 많이 떨어진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정관이나 이런 걸 내세워가지고 광고를 하고 이러지만 실질적으로 뭐 사건을 진행하는 분들은 이제 다른 변호사님, 뭐 경험이 적거나 아니면 이제 뭐 초임 변호사님들이나 뭐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뭐 초임 변호사님이 잘못됐다 이런 게 아니라 경험이 아무래도 부족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경험이 많은 변호사님들이랑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고, 당연히 서면의 질도 당연히 차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뭐 경험치니까. 아무튼 그런 부분이고, 그래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뭐 말이 길어졌는데, 이제 변호사님 선임하실 때는 꼭 변호사님 상담 받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상담하시는 변호사님이 사건 진행하는지 꼭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상담하시는 변호사님이 믿을 만한 변호사님이신지, 그리고 이제 직접 클라이언트 분들이랑 연락하시는 변호사님이신지, 그리고 이제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잘 설명해 주시는 변호사님이신지, 그걸 꼭 확인하시고 변호사님을 선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이런 피해를 받아 가지고 저한테 오시는 그 클라이언트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음주운전 이런 사건들, 그 다음에 이제 음주운전으로 재범 이상 문제가 된 경우에는 변호사 선임해서 대응하는 게 맞고, 변호사 선임하실 때는 저 아니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변호사님들이랑 상담 받으시고 클라이언트 분들이 느꼈을 때 사건에 최선을 다하고, 그 다음에 사건을 정말 열심히 해줄 그럴 변호사님, 그리고 플러스 경험이 많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좋은 결과를 도출해낸 그런 변호사님을 찾으셔서 그런 변호사님과 사건을 진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여기까지 마치겠고, 저는 이변은 이따의 이동현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